뉴욕타임스는 길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단연코 가장 위대한 신문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신문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위대한 뉴욕타임스는 방향을 잃은 듯 헤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의 광기 어린 행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그 광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1789년 런던 타임스가 조지 3세 국왕의 정신 착란을 애써 무시해야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뉴욕 타임스뿐만 아니라 워싱턴 출입기자단 전체가 미로에 갇힌 듯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 밤 뉴욕 타임스에서 일하는 그 누구도 학창시절 고등학교 신문 편집에 열중하며 언젠가 뉴욕 타임스에서 일하기를 꿈꾸던 그때 자신들이 백악관의 공식 소셜미디어 소통 도구, 즉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소통 채널을 이용해 미국의 첫 흑인 하원소수당 원내대표와 첫 유대계 상원소수당 원내대표의 가짜 영상을 게시하는 대통령을 취재해야 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등학교 신문 편집실에서 그들이 미래를 그리던 시절, 척 슈머의 입에 가짜 말을 집어넣고 인공지능이 이를 척 슈머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똑같이 들리게 만드는 영상을 정부 운영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는 대통령이 존재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욱이 그 가짜 영상 속 가짜 언어는 척 슈머라면 절대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도널드 트럼프 특유의 비속어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그러나 이는 현 미국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세상을 경악시킨 바로 그 언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격된 최초의 미국 대통령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을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인이 알고 있듯이 비속어가 적절하지 않은 장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무도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그가 미국 도시들의 군대를 보내고 그곳이 마치 전쟁터인 양 거짓말을 늘어놓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그의 비속어 사용에 대해 굳이 멈춰서 이야기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매일 벌어지는 수많은 일탈 행위들 중 너무나도 사소한 부분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미국 언론은 거의 만장일치로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캠페인에서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을 묘사하며 개탄스러운 디플로러벨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 사용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결론 내렸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 지지자들 중 일부는 1월 6일에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개탄스럽고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미국 역사상 자신들의 대선 후보를 위해 미국의 수도를 공격한 유일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뉴욕 타임스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개탄스러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이었다고 굳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쥐죽은 듯이 조용하죠. 그들은 이 나라에서 어떤 유권자를 개탄스러운이라고 묘사한다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를 해충, 범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미국 유권자들을 해충이라고 부르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사용했던 그 해충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척 슈머의 가짜 AI 음성을 사용하여 모든 민주당원은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쓰레기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제가 듣기 좋게 순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힐러리 클린턴이 정치 캠페인에서 상대편 유권자들을 향해 개탄스러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떠들어댔던 모든 민주당원, 그리고 그 현명한 평론가들은 이제 와서 그런 주장을 펼치려면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내뱉은 모든 발언을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완전히 무시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개탄스러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사적인 모금 행사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방 밖으로 그 말이 새어나가리라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모금 행사에서 그녀는 너무 편안하게 있었고 공개적으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마이크에 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모든 민주당원은 정신병자들, 루너틱스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직접 사용한 단어는 바로 정신병자들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카멀라 해리스에게 투표한 7,500만 미국인을 정신병자들로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미국 정치인도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가장 추악한 말들을 미국 유권자들에 대해 내뱉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 말들을 하고 나서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저 막막해 할 뿐입니다. 저 역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합니다. 매일 트럼프라는 진흙탕 속을 더듬어 헤쳐나갑니다. 무엇을 무시해야 할지, 무엇을 무시해선 안 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트럼프의 독성 중 어떤 측면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할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출입기자단은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백악관이 보여주는 일탈과 변태적 행태 속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부 운영 소셜미디어를 이토록 왜곡되고 비뚤어진 방식으로 악용하여 독극물을 퍼뜨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어두운 마음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전한 광기를 송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출입기자단은 그 모든 것에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면화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언론이 이번 주 내내 해온 일입니다. 그들은 이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뉴욕타임스가 정부 셧다운에 대한 대규모 사설을 쓸 때 셧다운의 진짜 위험성이라는 제목 아래 말하고 싶었던 모든 내용에 걸쳐 도널드 트럼프가 협상 대신 무슨 짓을 했는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부 셧다운, 셔트다운, 사태를 해결할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벌인 행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킴 제프리즈, 의원의 머리에 솜브레로, 멕시코 모자를 씌우고 척 슈머, 의원의 입에 음담패설과 같은 상스럽고 끔찍하며 어리석은 트럼프식 가짜 발언들을 채워넣는 식의 조롱말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런 행위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셧다운 사태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광기 대 이성의 싸움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언론인단은 이 현실을 어떻게 직시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더 뉴요크타임즈는 그 광기를 직면하고 규정하기를 거부하며 심지어 그것을 묘사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셧다운에 대한 뉴욕타임스 사설은 매우 논리적이고 명확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한 주장을 펼칩니다. 사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정당이 다투는 것은 미국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보험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권리를 박탈하려 하고 있고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광기가 대중에게 폭발하기 전까지는 셧다운 사태의 본질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설의 결론은 뉴욕타임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등학교 신문 시절부터 통달했을 법한 고전적인 문체로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마치 20세기 우리 정부의 트럼프라는 광기가 존재하기 한참 전의 글처럼 느껴집니다. 백악관에 빌 클린턴이 있고 뉴트 징그리치가 하원의장이던 시절에 쓰였을 법한 글과 다름없습니다. 사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통령과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정부를 재개하고 내년에도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도록 막는 데 전념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타협을 위한 협상이다. 이제 대화를 시작할 때다. 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말입니까? 그들은 대체 어느 세기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환상 속 세계에 갇혀 있기에 이런 문장들을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문구를 다른 어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정부 셧다운에 대한 사설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어보면 뉴욕타임스가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신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당신에 대해 거짓말하며 조롱하는 소셜미디어 비디오만 올리는 사람에게 이제 대화를 시작할 때 라고 말하다니요. 그런 사람과 대화하라고요? 미국 건국 이래 그토록 미친 사람과 무엇이든 대화해야 했던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이제 대화를 시작할 때 라고 말합니다. 사설 전체 어디에도 도널드 트럼프의 광기가 정부 셧다운의 원인이거나 셧다운 해법의 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단 한 번의 언급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 아마도 뉴욕타임스가 도널드 트럼프의 광기 어린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언급한 부분인 듯합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 유지 계획에 필요한 표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겠다는 폭탄선언 같은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위협을 섞어 올렸다. 폭탄선언 같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라고요. 그게 다인가요? 참으로 예의 바른 표현이군요. 아닙니다. 그것은 폭탄선언 같은 것이 아니라 명백히 미친 짓이었습니다. 매들린 딘, 민주당 하원의원이 트럼프의 광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공화당 하원의장에게 다가가자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니며 온전치 못합니다. 의장은 아니요. 대통령은 정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하려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에서 그것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온전치 못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놓은 대답은 당신 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였습니다. 여기서 또한 라는 단어는 방금 언급된 내용, 즉 트럼프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하원의장은 사실상 트럼프가 온전치 못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단지 다른 사람들도 온전치 못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원의장이 트럼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변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트럼프만이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이죠. 물론 트럼프만 그랬던 것이지만 좋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서 한 행동에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모든 공화당원들처럼 그는 그 충격을 즉시 처리하고 감히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일절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겁쟁이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에게 겁쟁이의 맹세를 했습니다. 그는 하원의장이 아닙니다. 그는 하원 내의 트럼프 대변인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제가 뉴욕타임스를 운영한다면, 물론 제가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들보다 더 잘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대신 저는 1시간짜리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뉴욕타임스 편집장으로서의 책임보다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저는 뉴욕타임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단 한 번도 자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양키 스타디움에서 삼진을 당하는 어떤 타자보다도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월감을 가지고 뉴욕타임스가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의 광기, 심지어 트럼프 자신에게서도 전례가 없던 새로운 극단에 도달한 광기에 직면하여 삼진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광기와 가까이 살고 있는 백악관 직원들은 그것을 도저히 변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비정상적이지 않은 척하는 것입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의 충실한 부통령이 바로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은 그 비디오를 정부 예산으로 공식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계속 게시하고 매일 솜브레로를 더 크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악관의 아이들이 하려는 짓이 바로 이것입니다. J.D. 벤스가 어제 그랬던 것처럼 셧다운이 재밌다고 결정한 최초의 대통령, 최초의 백악관입니다. 그들은 셧다운이 재밌다고 결정했습니다. JD. 벤스는 셧다운과 그가 농담을 할 기회, 그리고 솜브레로 같은 것들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체 무엇이 재밌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트럼프 백악관 시절에도 셧다운이라는 재앙이 닥쳐올 때마다 백악관 내부의 모든 관계자들은 그 상황을 아주 지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농담을 억누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였든 간에 그 누구도 셧다운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는 일은 결코 없었죠. 그 분위기 속에서는 긴박감과 위기감이 너무나 팽배하여 한숨 돌릴 여유조차 찾아보기 어려웠고 오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굳은 의지만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봉급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경솔하게 웃음을 터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번 주 백악관에서 공개적으로 분출하는 광기 어린 사태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기자단이 이 모든 것을 늘상 있는 일처럼 취급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미 너무 많은 이상 현상을 목격하여 감각이 무뎌진 듯 그들은 트럼프 시절의 광기를 보도 방식에 너무 깊이 내재화해버린 나머지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 능력마저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충격을 받지도 강력하게 비판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비정상이 마치 새로운 정상인 양 그들의 보도 태도에는 기이한 침묵과 용인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 후보나 민주당 대통령이 어떤 종류의 미국 유권자에 대해서라도 단 한 번이라도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들의 분노는 완전히 되살아날 것입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그들의 비판적 칼날은 다시 날카롭게 갈릴 테지요. 워싱턴 기자단의 분노 메커니즘은 오늘 밤 잠들어 있지만 그 분노의 화살을 겨눌 민주당 인사가 나타나는 순간 그 메커니즘은 다시 완벽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당파적 발언이 아닙니다. 그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명백한 사실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 사실이 거짓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카린 장피에르, 조 바이든의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질문을 퍼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흡사 찢어질듯 날카로웠고 표정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을 넘어선 흡사 신문과도 같은 맹렬한 공세였죠. 심지어 우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면전에서 고함을 지르며 질문을 던지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들이 현 백악관을 향해서는 결코 감히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